춥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매화가 먼저 피고 진 후 한참이 지나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흥섭이네 집 마당에 있는 수양 벚나무에 꽃이 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꽃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몰락한 양반 흥섭이는 아들 갑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흥섭이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조그만 초가집과 함께 100년 이상 된 수양벚나무였지요. 그리고 매해 봄, 집 앞 수양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올해도 드디어 피었구나 피었어. 아이고 병욱이 자네 왔는가? 안 그래도 올해는 좀 일찍 벚꽃이 피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매년 어찌 자네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오는구만. 허허 나야 봄이 되고 나면 언제 자네 집 벚나무에 꽃이 피는가 그것만 확인하니 말이오. 아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해야 올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꽃 구경하면서 숨을 돌릴 것 아닌가? 그나저나 자네 줄쌀이랑 좀 가지고 왔으니 흥섭이 자네 거 한 잔만 좀 주시게나. 알았구만 알았어. 내 당장 자네가 좋아하는 막걸리랑 주전부리에서 가져다 줄 테니 편하게 구경하시게나 그래. 이렇듯 흥섭이는 매해 봄 집마당에 벚꽃이 필 때마다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 누구나 꽃 구경을 할 수 있게 쌀인문을 열어두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였고 마을 사람들 역시도 담례로 손에 조그만 음식들이나 식량을 들고 흥섭이의 집을 찾았지요. 그리고는 벚꽃이 지면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맡았던 흥섭이는 서당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빠지기 시작했고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아들 갑수의 글 공부와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 갑수가 아주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참말로 열심이구먼. 그래 우리 아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냐?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꼭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에 들어가서 큰일을 하고 싶구만이요. 허,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것도 좋은디 말이여 갑수야. 아 기왕이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잉. 니도 아다시피 우리 집안이 전쟁 때문에 집이며 논이며 다 사라지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나를 훈장으로 써준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니 행여 너가 나중에 관직에 들어가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꼭 잊으면 안 된다 갑수야잉. 알겠습니다요. 아버지네 명심하겠구만이요. 이후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갑수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갑수는 계속해서 글 공부를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새 부쩍 쇠약해진 아버지 흥섭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흥섭이는 아들 갑수를 방으로 불렀지요. 아이고 갑수야 내 말이다. 내 몸 상태를 보니 어쩌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 모르겠구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얼른 건강을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서당에 나가셔야죠. 마을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던디 말이오요. 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너 과거 시험 공부를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말로 미안하구나 그래. 아닙니다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란께요. 그런디 갑수야 내 살아보니 느낀 것인데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서도 행여나 그것이 잘 안 풀리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만 그래.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부자로 살았을 때보다 전쟁으로 집안이 복상망해 가난하게 살며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너를 가지게 된 것과 매해 봄마다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다는 것이야. 그러니 갑수야, 내 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네, 아버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셔요. 행여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저 나무를 잘 보존해 매년 봄꽃이 피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잘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인생은 말이요. 남 위에 서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지않게 저 나무를 잘 관리할 테니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하구만요. 흥섭이는 기운을 차리라는 아들 갑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갑수에게 집마당에 수양벚나무를 잘 보존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와 벚나무에 꽃이 피자
갑수는 아버지 흥섭의 유언대로 꽃을 구경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마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수의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손에 이런저런 곡식이나 생필품 등을 꽃구경 값으로 가지고 왔지요. 갑수 자네 말이오. 내 자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좀 그렇지만서도 자네가 아버지를 이어 우리 마을 서당 훈장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겠나? 병욱이 어르신, 제가 서당 훈장을 말이오요. 아 그래.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자네가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과거 시험 공부 준비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한디 거 현실적으로 말일세. 자네 부친이 이렇게 세상을 떠버린 마당에 얼마 없는 재산에 계속해서 과거 공부만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아이고,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훈장일을 하면서 과거 공부까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서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거의 여태까지 계속 과거 공부를 한 자네가 말이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니께 한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시게나. 갑수는 몰락하기는 했어도 양반 신분이라 태어나 여지껏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아버지 흥섭이 돌아가신 이후 먹고 살 길이 가장 큰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평생 농사일을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이. 과거 시험의 꿈이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서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꿈도 꿀 수 있는 법이지. 어쩌면 이 길이 내가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구만. 결국 갑수는 장고 끝에 마을 어르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훈장이 되는 길을 택했지요. 어느 가을날 조용했던 마을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은숙이라는 한 젊은 여인이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지요. 워낙에 작은 마을에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없는 곳이었기에 은숙이네가 마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자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성욱이 언니, 이야기 들었는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이사 온 거 처자 있자녀? 마을 윗목에 그 큼지막한 기와집에 들어온 그 부녀 말하는 것이제. 내 그 집 어르신이 젊었을 때 관직에서 한 자리 차지했었다는 진사 어르신이라고만 들었는디 그 집 딸 이야기는 못 들었구만 말수가. 그 집 딸이 글쎄 있자녀. 이름이 은숙이라고 했든가? 겉으로는 나이가 나랑 비슷해 보여도 말이지. 벌써 한번 다녀와 버렸다는구만. 한번 다녀와 불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말수가 아까 설마. 척하면 척 아니었어? 그 은숙이라는 처자가 글쎄 명망 있는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갔었는디 남편이 두 해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했다는구만. 그리고 과부가 된 이후에는 시댁 부모들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도 죄인 취급을 하는 통에 거 친정 아버지가 딸을 처가해서 빼왔어.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을까지 왔다고 안 그런가? 하이고 저 은숙이라는 여자도 인생이 참말로 박복하구만 그래.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좀 살갑게 대해야 쓰겄다. 그나저나 말숙이 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항상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냐이. 우리 마을에서 어디나 안 거치고 생기는 소문이 있겠는가? 이것이 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참말로 능력은 능력이구만. 그리고 그 은숙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 안에서 퍼지고 퍼져 갑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수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진수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갑수의 중마고우로서 벌써 몇 년째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보부상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지요. 갑수 자네 말이오. 얼마 전 우리 마을에 이사 왔다는 과부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은숙 씨인가 뭔가 하는 그분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을 안악들이 말하는 것을 어찌어찌 귀동냥으로 듣기는 했는디 아직 한 번도 길에서 마주친 적은 없구만 그래. 내가 말일세. 얼마 전에 그 집에서 물건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집을 가서 은숙 씨를 한번 본 적이 있구만 그래. 내 분명 과부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디 딱 봐도 나이도 우리랑 비슷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봄 꽃같이 화사한 것이 이 근방에서는 보기 드문 미녀가 이사를 왔더라고. 어메 그 말이 참말인가? 내 별 생각 없었는디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을 많이 만난 자네가 그리 말을 하니 궁금해지는구만. 근데 그 은숙 씨가 뭐가 필요해서 자네한테 다 부탁을 했단가? 웬만한 물건이면 장날에 구할 수 있을 텐디 말이오. 은숙 씨가 나한테 사권자용 붓을 좀 좋은 놈으로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
참말로 인물은 인물인 것이 부자에다가 빼어난 외모에 고상한 취미까지 어떤가 갑수 자네 관심이 가는가? 아이고, 암만 과부라고 해도 그런 부잣집 여인을 내 주제에 감히 어떻게 넘보겠는가? 그리고 아직 나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이오. 그러면 말일세. 내가 마음에 먼저 그 여인을 담아두었으니 말이오. 갑수 자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긴 해. 이후 시간에 따라 마을에서는 진수를 시작으로 과부 은숙이 장옷을 쓰고 이른 아침에 마을을 거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와 갑수의 집 마당의 수양벚나무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니 갑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쌀인문을 개방했지요. 아이고 우리 갑수 은장님. 네 올해도 이렇게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또 꽃을 보러 왔구먼.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꽃이 일찍 핀 것 같구만이라. 어르신 어떻게 막걸리 한 잔 내올까요? 허허 갑수 자네가 내 마음을 아주 잘 아는구만 그려잉. 자네 집에서 벚꽃을 보면서 막걸리 한 잔 딱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극락아니겠는가잉. 내 자네를 위해서 올해도 쌀이랑 좀 가지고 왔구만 그래. 그날 갑수는 벚꽃을 보겠다며 밀려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그리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서산의 고개를 감출 때쯤 갑수의 집에 처음 보는 여인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찾아왔지요. 그 여인은 벚꽃을 보더니 그것에 매료되었는지 한참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보았는데요. 거의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본 분 같은데 괜찮으시면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실랍니까? 저는 몇 달 전 마을에 이사를 온 은숙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저 나무를 그려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고 말고요. 제가 꽃이 피는 일주일 동안은 항상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문을 개방해 놓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그리셔도 됩니다요. 갑수의 허락을 얻은 은숙은 다음날 늦은 저녁 갑수의 집으로 종이와 붓을 들고 찾아와 마당에 앉아서 수양벚나무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갑수는 은숙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자신의 방으로 안내를 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은숙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갑수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낀 은숙은 이후 자연스레 함께 갑수의 집에서 벚나무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요. 은숙의 아버지인 황진사는 최근 은숙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과부가 된 은숙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지금의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 왔을 때까지만 해도 풀이 죽어 색을 잃어가던 은숙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요즘에는 생기 있게 변했기 때문이었지요. 은수가 너 오늘도 외출하는 것이냐? 아버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산책이나 갈까 하구만요. 그나저나 은수가 너 말이다. 요즘 여 마을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지기는 한 것이냐? 친하게 지내는 안하기라도 생긴 것이요. 거 말숙이랑 선옥이 언니랑 해서 몇 분하고는 말은 나누기는 해봤는디 갑자기 그것은 어째 물어보신답니까요? 아니 이것이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디 말이요. 뭔가 네가 요즘 얼굴에 미소가 핀 것이 혹시 마을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말이요. 아이고 만나는 사람이라니요. 아버지 당치도 않구만요. 황진사는 딸 은숙에게 분명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궁금증에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은숙이 자신의 방문을 열어두고 외출을 한 일이 있어 문을 닫기 위해 딸의 방에 다가서니 황진사는 문틈으로 은숙의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딸이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반가워 황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거 2해 전에 남편을 잃었을 때부터 그 좋아하던 그림도 그리지 않고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디 내 뭐가 우리 은숙이를 저라고 생기 있게 바꿨나 했더만 그래 우리 은숙이가 그림을 다시 시작해서 그랬구만. 그나저나 이 그림이 전부 다 똑같은 수양벚나무를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이 참말로 이상하구만. 분명히 내가 이 나무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디 말이요. 웜에 이것이 이 동네 그 유명한 벚나무구만. 황진사는 딸 은숙이가 계속해서 같은 벚나무를 그린 것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은숙이 외출을 할 때 몰래 은숙의 뒤를 밟아보니 예상대로 은숙은 갑수의 집으로 향하였고
은숙이 갑수의 집에 도착하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열어두고는 벚꽃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매 우리 은숙이가 얼굴이 밝아진 것이 그림 때문인 줄 알았는디 그것이 아니라 저 갑수라는 사내 때문이었구만. 그려 이제사 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만 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은숙의 옆에서 갑수가 그녀의 말상대가 되어주자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황진사는 이제야 은숙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지요. 그 후 갑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황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저 개수까지 하나하나 꿰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의 근원인 말숙이었지요. 말숙이 자네 말일세. 우리 마을에서 그 유명한 수양 벚나무집 산에 있지 않은가? 그 이름이 갑돌이었나 뭐였나? 황진사 어르신, 갑수 도련님 말씀하셔요? 그래 그 갑수라는 사내 말일세. 아 내가 그 집 벚꽃이 하도 보는 맛이 있길래 잠깐 그 집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었는디. 아 그 사내가 나한테 살갑게 다가와서는 이런저런 주전부리랑 막걸리도 한 잔 대접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어떤 사내이길래 저리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나 그것이 궁금해서 자네를 찾아와 봤구만. 아이고 그런 거라면 저를 잘 찾아오셨구만요. 그러니까 그 갑수 도련님이 말이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숙이는 갑순의 가문이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글 공부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현재는 훈장 노릇을 하며 과거 시험은 포기한 것까지 황진사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갑수 도련님은 저렇게 돌아가신 흥섭이 어르신 뒤를 이어 마을 서당 훈장직을 이어받는 데다가 매해 봄이 되면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잘 맞이해줘서 마을 안에서도 인기가 상당하구만이요. 그랬구만. 하기사 과거 준비를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다가 훈장일까지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테니 현실적으로다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 그리고 그날 밤 황진사는 좋은 술을 한 병 들고는 갑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네 말일세. 우리 은숙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르신, 제가 아직 은숙 씨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서도 그림 실력하며 말 하나하나에도 교양이 넘치는 것이 진짜 참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갑수가 딸 은숙이에게 마음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황진사는 갑수의 손을 잡으며 부탁을 했습니다. 갑수 자네가 우리 딸 은숙이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는가? 오메 진사 어르신,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랍니까요? 내 우리 딸아이가 본래 서방하고 사별한 이후에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만. 처음에는 그저 다시 그림을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 이유가 바로 자네이지 않겠는가? 혹시 자네 우리 딸아이 이외에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 것인가잉? 어르신 제 주제에 무슨 당치도 않구만요. 그러면 자네가 말이요. 우리 딸아이만 받아준다면 말일세. 내 자네가 장가를 든 이후 과거 시험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하네. 어떤가 자네? 하이고 어르신, 지금 그 말이 참말이십니까? 갑수는 비록 은숙이 과부 신세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황진사가 딸 은숙과의 혼인은 물론 이후 과거 시험 공부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에 갑수로서는 황진사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진사의 주도하에 마침내 갑수와 은숙이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갑수는 부인 은숙이와 꿈 같은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황진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왕 첫날 밤을 이곳에서 보낸 것, 이서방 자네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 넓은 기와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장인 어르신의 제안도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를 이어준 것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수양벚나무였고 저희 선친의 살아생전 유언도 있으니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매 봄꽃 구경을 오시는 손님들을 이전처럼 맞이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려. 자네 뜻이 그렇다면 내 더 권유는 안 하겠지만서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이곳으로 와도 좋다네. 그렇게 갑수 부부는 혼인을 한 이후에도 갑수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신방을 꾸미고 살며
매해 봄이 되고 수양벚나무에 꽃이 피면 이전과 다름없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환대했지요. 그리고 혼인을 한 이듬해에는 겹경사로 덕팔이라는 복덩이 같은 아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들 덕팔이 태어난 지도 벌써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잠자리가 늦으십니까요? 마누라, 내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는지 몰랐구만. 금방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건너갈 테니 얼른 먼저 잠자리에 드시구려. 서방님이 걱정이 되나서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어야지요. 최근 들어서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과거 공부에 매진을 하시는 것이 이러다 혹시 건강이라도 상하게 되지 않을는지 그게 걱정입니다요. 내가 내 돈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돈으로 공부를 하는데 벌써 2번이나 낙방을 해버렸으니 염치라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제는 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요. 내년 봄에 있을 과거 시험에는 진짜로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구만. 자네도 그동안 거 못난 서방을 내조하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하이고 고생은 무슨 고생이랍니까요. 네, 우리 아들 덕팔이 키우는 맛에 이제야 사람같이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서방님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시고 안방으로 건너오셔요. 허허, 내 지금 감세 지금 가? 갑수는 내년 봄 과거 시험을 반년 정도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갑수 부부를 깨우는 큰 비명소리가 마당에서부터 들렸지요. 오메, 이것이 또 무슨 일이다냐? 어찌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 버렸대? 새벽부터 무슨 난리인가 싶어 갑수는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집 앞 수양벚나무에 봄에 피어야 할 벚꽃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피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참말로 어찌게 되려고 또 이 시기에 꽃이 피었다냐? 어르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때 아닌 가을에 벚꽃이 피다니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어르신께서는 그저 꽃이 이상한 시기에 핀 것뿐인데 어째서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라십니까요? 갑수 자네, 흥섭이가 자네한테 가을에 피는 벚꽃에 대해 말 안 해주던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갑수 자네도 아다시피 자네 집이 원래는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부자였는디 말일세. 한 40여 년 전쯤 가을에 지금처럼 느닷없이 저 벚나무에서 꽃이 피더니 그 이듬해 봄에는 아예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한참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말이오. 외놈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지 뭔가? 그 전쟁 난리통에 그 부자였던 자네 집과 재산은 전부 날아갔는디 저 벚나무만이 멀쩡했기에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 나무가 말이오. 바로 전쟁도 이겨낸 나무라고 하면서 영험한 힘이 있다 생각해 매해 봄마다 꽃을 보러 찾아왔던 거구먼. 뭐시라고요?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째서 저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거랍니까요? 그때 말이오. 전쟁이 얼마나 길고 참혹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려서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지 않았겠는가잉.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자네 집안이었으니 자네 선친 흥섭이가 괜히 자네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아꼈나 보구마잉. 오메, 제가 당장에 내년에 과거 시험을 볼 참이었는데 모쪼록 아무 일 없이 그저 우연히 핀 것이었으면 좋겠구만요, 어르신. 생전 처음 마을 어르신에게 가을에 피는 벚꽃에 대해 들은 갑수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길한 예감은 어긋나는 법이 없듯이 가을 벚꽃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청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군대를 조선으로 보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갔기에 마을 관아에서는 원님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전부 징집해 한양으로 보내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수는 은숙이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지요. 마누라고 인자부터는 말일세. 참말로 마음 굳세게 먹어야 하는구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자네니까 말이오. 내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덕팔이랑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벚나무를 잘 부탁하겠네. 알겠구만요, 서방님. 서방님께서는 다른 생각 마시고 일단 어떻게든 몸성이 돌아오실 그런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말일세. 내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면목 없는디 말이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직 어린 우리 덕팔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자네 인생을 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을 찾았으면 하는구만.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갑수의 부탁에
은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길고 길게 느껴졌던 밤은 그날따라 너무나 짧게 끝나버리고 어느새 다음 날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한양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눈물로 배웅했지요. 거 재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못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갑수는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지 멀쩡하게 무사히 돌려보내라니까. 그렇게 마을 젊은이들은 언제 돌아올지 알지도 못한 채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해를 넘기고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나자 이번에도 몇 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쟁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지만 전장에 징집이 되었던 마을 청년들 중에 누구도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부유했던 은숙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황진사의 재산은 전쟁의 틈을 탄 무리들의 약탈로 인해 전부 빼앗겨 사라져버렸고 이후 갑수의 집으로 들어와 살던 황진사 자신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은숙은 아들과 집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돈이 벌릴 만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느닷없이 품삯이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 평생 해보지도 않은 논밭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인자는 제법 일꾼다워졌구마잉. 이것이 말숙이 네가 잘 알려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익숙해질 수가 있었겠냐. 매일같이 사군자를 치던 그녀의 손에는 어느덧 붓 대신 호미가 들려 있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수양번 나무에 꽃이 피고 마을 사람들이 힘든 삶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꽃구경을 오면 은숙이는 흥섭이와 갑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은숙이 자네가 혼자서 참말로 고생이 많구만 그려. 아이고 어르신 고생이라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인디. 그래도 이렇게 또 꽃이 피는 계절이 오니 꽃구경이라도 하면서 슬픈 것도 잠시나마 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려. 그나저나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째 자네 집 벚꽃 풍경이 서글프게만 느껴지는구먼.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마을에 어떤 낯익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는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수의 귀환을 가장 반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은숙이었지요. 그나저나 전쟁은 진작 끝이 났어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계신 거래요 참말로. 하이고 말도 마시라니까요. 말숙 씨. 거청에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3년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기적적으로 조선에 오는 배를 타고 탈출했구만요. 진수씨 그러면 우리 서방님은 어떻게 되었단가요? 우리 서방님도 여적 살아있단가요? 은숙이 진수에게 갑수의 생사에 대해 묻자 진수의 얼굴에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앉았지요. 은숙 씨. 갑수도 3년 내내 저랑 같이 청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함께 도망쳐서 각자 다른 배를 탔는디 말이오요. 갑수가 타고 있는 배는 바다를 건너오는 도중에 그만. 하이고 배가 파도에 전복돼 버렸구만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갑수를 데려오겠다고 은숙 씨한테 굳게 약속을 했는디 내 은숙 씨한테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구만요. 그동안 도대체 서방님이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을까 짐작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수씨 덕분에 서방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라도 알게 되어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참말로. 먼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수씨.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남이 볼까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 삼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은숙은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덕팔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 갑수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 식음을 전폐하며 품삯 일을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만 누워있기 일쑤였지요. 그러니까 은숙 씨가 오늘도 일하러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요? 벌써 저라고 집에서 아주 한 발짝도 안 나온 것이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디 말이어요. 박복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서방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클지 우리들이 어디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잉? 하이고 제가 괜히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냥 물어봐도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뻔했구만요. 그것이 어떻게 진수 씨 잘못이겠습니까? 괜히 헛꿈 꾸면서 사는 것보다야 한번 강하게 아프더라도 털고 일어나는 것이 100번 낫지. 그나저나 지금 은숙이가 아들내미 밥은 먹여가면서 누워있는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좀 힘들어도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할 것인디. 그러면 말숙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요? 제가 말숙 씨한테 그 돈이랑 쌀이랑 해서 조금 드릴 테니께 그거를 은숙 씨한테 전달을 좀 해주실랍니까요? 말숙 씨 말을 듣고 보니께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괜시리 걱정이 되는구만요. 뭐시오? 뭐 나야 전달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디. 그런디 우째 진수 씨가 직접 전달을 안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대요잉. 저 상황에서 괜히 남자인 제가 도와줬다가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받는 은숙 씨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숙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종종 쌀이랑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다 드릴 테니 말숙 씨가 전달해 줬으면 하구만요. 이래봬도 제가 갑수랑 중마고 아닙니까? 이후 진수의 부탁을 받은 말숙은 종종 은숙의 집을 찾아가 쌀과 돈, 그리고 생필품 등을 조금씩 전달해 주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은숙이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진수의 눈에 보이지 않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 은숙. 그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어 마침내 품삯이를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은숙이에게 하루는 말숙이 넌지시 물어보았는데요. 은수가 너 말이다잉. 내가 거시기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디 말이여. 내 말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라잉. 하이고 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사람 겁나게 그러냐잉 말수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말이여.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디 가만 보니 진수 씨가 은숙이 너한테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만. 혹시 은숙이 너는 진수 씨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해서 말이지. 와 원매. 말숙이 네 누가 들으면 어쩔라고 큰일 날 소리하지 말어라잉. 아직 우리 서방님을 내 손으로 묻지도 못했는디 무슨 진수 씨는 진수 씨여.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진수 씨도 저라고 몇 년이 지나서라도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도 아직 모르는 일이구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서도 진수 씨 말 안 들었냐잉 은수가.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우리는 인자 앞을 봐야지. 그러고 막말로다가 네가 홀몸이면 나도 이런 말을 안 꺼낼 것인디 덕팔이 생각도 해야 할 것 아니냐잉. 덕팔이가 저라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데다가 지금 아버지 닮아 그런가 글 공부에도 재주가 있는 것 같은디 네가 혼자 품삯 일을 해가지고 어찌게 지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말숙이 계속하여 은숙을 설득하려 하자 은숙은 갑자기 서슬 퍼런 눈을 치켜뜨고 말숙을 쳐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말숙이 너 앞으로 말이다잉. 여 마을에서 내 얼굴 계속 보고 지내고 싶으면 말이여.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아라잉. 내 자식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께. 웜에 은수가 하이고 가시나 나는 단위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 시간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지도 10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은숙의 아들 덕팔이마저 성년이 되던 해가을. 가을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 이어지며 예년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은숙의 집 수양번 나무가 또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웜에 이것이 뭔 일이냐 참말로. 내 인생에서 벌써 이것이 몇 번이냐잉. 전쟁이 끝난 지도 이제 겨우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런다냐잉. 그렇게 가을 벚꽃이 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꽃잎이 다 질 무렵 하루는 어느 거짓골을 한 나그네가 삿갓을 쓰고 은숙의 집으로 찾아와 때 아닌 벚꽃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벚꽃이라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허허, 그러게나 말이오. 때 아닌 가을에 벚꽃이라니. 마을 사람들 말로는 지난번 벚꽃이 피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끌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으려는지 참말로 걱정이 됩니다요. 그나저나 나그네님 혹시 괜찮으시면 물이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그래요. 실례가 안 된다면 뇌물 한 잔만 부탁하네. 덕팔이는 처음 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이상한 기분의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나그네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웜에. 아버지. 어째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요? 그래. 하루 내가 나그네가 미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덕파리는 나그네를 그대로 지나쳐 갔는데요. 하이고 니네 엄마 그림이 말이오. 아 소문이 제대로 났는지 멀리서도 찾는구만 그래. 내 여기저기 방귀깨나 끼는 양반들한테 팔고 오느라고 며칠이나 걸렸구만. 그래도 돈은 두둑하게 받았으니께 우리 아들 덕팔이 내년에 과거 시험 보러 한양가는 여비는 문제 없겠구만. 그나저나 집에 손님이 와 있었구만 그래. 오! 오메오메 자네는. 꽃 구경 한번 잘 했수다. 나그네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급히 마을을 떠나서는 다시는 이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춥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매화가 먼저 피고 진 후 한참이 지나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은숙이네 집 마당에 있는 수양 벚나무에 꽃이 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꽃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고전 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